안녕하세요. 노후이 미덕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왜냐고요?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 모두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알게 될 테니까요. 이 영상 한 편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천 명의 커플 상담 데이터에 따르면 무조건적인 헌신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두 번째로 소개할 실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의 증거라고 믿고 있는 행동인데 관계 전문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혹은 사랑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 내용을 알았더라면 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수많은 분들의 후기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랑하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종종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진실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을 낮추게 되고 그 사랑도 결국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5년 이상 행복한 관계를 유지한 커플들은 공통적으로 3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정반대되는 원칙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과거를 털어놓고 싶어 하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저희 채널의 한 시청자분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3개월 전 만난 남자친구에게 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어요. 과거 연애사, 가족 문제, 어린 시절의 상처까지. 솔직해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연을 받고 저는 관계 심리학자인 김현우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대답은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솔직함이 친밀감을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볼 때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과도한 자기 노출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신비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종종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진실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을 낮추게 되고 그 사랑도 결국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가 깊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청소년기 때의 실수, 학창 시절의 고민, 친구들과의 관계, 과거의 연애사 등 자신이 겪어왔던 다양한 일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나치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오히려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를 털어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봅시다. 첫째로,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것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신비롭거나 매력적인 존재로 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고 그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가까워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거를 털어놓고 나면 그 호기심은 사라지고 관계는 일정한 깊이를 가지기 어려워집니다. 지난해 한 데이팅 앱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정보를 조금씩 공개한 커플이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공개한 커플보다 관계 지속 기간이
평균 1.5배 더 길었다고 합니다. 이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관계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과거의 경험을 모두 털어놓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의 과거에서 겪었던 아픔이나 실수를 털어놓고 싶은 욕구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연애사를 말할 때 상대방은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알게 되면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지나치게 많은 것을 공유하는 것은 신뢰와 존중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나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더 이상 선택지가 없게 되며 그 관계에서 주는 신뢰는 균형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비밀이 서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남겨두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고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비감을 유지하는 것이 더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35세 주현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주현 씨는 새로운 연인 관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전 연인과의 이별 과정, 심지어 현재 자신이 가진 불안감까지도요. 처음에 상대방은 그녀의 솔직함에 감동했지만 점차 그 솔직함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상대방은 그녀의 모든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꼈고 결국 관계는 6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반면 41세 민수 씨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새로운 연인과의 관계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적절한 시기에 나누었습니다. 특히 아픈 기억이나 민감한 주제는 관계가 충분히 단단해졌을 때만 공유했죠. 그 결과 상대방은 그를 더 알고 싶어 했고 그들의 관계는 3년째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지 않더라도 여전히 진실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해서 진심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나만 알고 있고 상대방에게는 작은 비밀처럼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관계의 매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 신비감이 관계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게 만드는 것은 나를 향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호기심이 관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알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오래 지속하려면 급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고 점차적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나 또한 상대방을 알아가며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조금씩 드러내는 감정이나 경험을 통해 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는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과거를 털어놓지 않는 것이 자기 보호의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부분에서 너무 빨리 마음을 열거나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비밀이나 감정을 너무 빨리 드러내면 감정적으로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릴 여유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모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조금씩 더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관계의 깊이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유명한 관계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마치 책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에 모든 페이지를 펼쳐보는 것보다 한 장씩 넘겨가며 그 내용에 푹 빠져드는 과정이 더 의미 있고 기억에 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서로가 조금씩 이해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정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계 초반에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 관계에 있어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정은 변하고 성장하며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어지는 법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털어놓기보다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의 흐름이 이어지고 관계가 더욱 안정되고 성숙해집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을 전혀 공유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 관계에서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신중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나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고 모든 것을 한 번에 말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적절한 상황에서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과거를 공유할 때는 상대방이 준비가 되었을 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과거에 대해 알고 싶어 할 때 그때 적절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많이 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신비감과 감정의 신선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는 것이 반드시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신비감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에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사랑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을 위해 무제한으로 돈을 쓰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 채널의 한 시청자분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3년 동안 만난 연인에게 제가 가진 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매달 고가의 선물, 비싼 레스토랑, 여행, 제 월급의 반 이상을 그에게 썼죠.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해야 그가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그가 너무 부담스럽다며 이별을 고하더군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물이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상대방에게 사랑과 관심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쓰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사랑을 돈으로 증명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는 이를 통해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려 하지만 돈을 쓴다고 해서 상대방이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돈으로 증명하려는 것은 관계의 근본적인 의미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물이나 기념일에 대한 작은 돈 지출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감정, 존중,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지 금전적인 가치로만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의 선물이나 특별한 대접을 통해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질적인 지원을 강조하는 대신 진심을 담은 말과 작은 행동들이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관계의 깊이가 쌓이지는 않습니다. 사랑을 돈으로 사려는 시도는 결국
피상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금전적인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관계에서의 가치가 물질적인 요소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서로에 대한 마음의 교감과 이해, 그리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금전적 지원의 위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나치게 돈을 쓰는 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고마워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금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큰 선물이나 값비싼 데이트를 강요받는다면 상대방은 점점 더 당신이 자신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자존감을 낮추고 관계의 본질적인 의미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금전적 지원은 서로의 관계에서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인데 한쪽이 계속해서 금전적으로 부담을 지는 경우 그 관계는 비대칭적으로 변하고 감정적인 교류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이 이 관계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으며 결국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대체되면 관계의 진정성이 흐려지게 됩니다. 건강한 사랑의 관계는 상호적이고 균형 잡힌 교류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감정과 노력이 교환되어야 비로소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관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지속적으로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결국 그 관계의 본질이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상호적인 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감정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을 주고받는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쪽이 끊임없이 주기만 하고 다른 쪽은 그 감정에 대한 반응이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점차 불균형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계속해서 금전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은 이를 수용만 한다면 그 관계는 점차 한 사람의 희생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쪽은 피곤해지고 감정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관계에서 상호 존중이 사라지고 서로의 필요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랑이 상호적인 관계가 되려면 두 사람 모두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필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건강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주는 것만큼 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나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아야만 관계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에서는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지원 역시 중요합니다. 만약 한쪽이 물질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를 자연스럽게 당연시하게 되며 그 지원에 대해 감사하거나 보답하려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한쪽의 감정은 점차 무시되거나 희생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물질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며 성장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상호 존중과 균형입니다. 지나치게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건강한 사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관계의 균형이 깨지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반복적으로 용서하려는 경향은 관계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그리고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먼저 사과를 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그가 반복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당신의 존재를 당연시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용서를 구하는 상대방의 태도가 지속되면 이 관계는 점차 일방적인 희생이 되어 버립니다. 32세 미나 씨의 사례는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나 씨는 5년간 만난 남자친구의 거짓말과 늦은 귀가,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해서 용서해 왔습니다. 그가 바뀔 거라 믿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그 한 번이 수십 번이 되었을 때 미나 씨는 자신의 자존감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29세 태호 씨의 사례는 다른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그는 연인의 첫 번째 거짓말을 발견했을 때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용서했지만 두 번째는 없다고요. 놀랍게도 이 명확한 경계 설정이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회피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교훈이 되지 않으며 당신에게는 점차 감정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그가 내 말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점차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에서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서로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대면하는 것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그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도 소중하게 다뤄져야 하며 그것이 관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한 사람만이 계속해서 희생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한쪽이 계속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를 감싸기 위해 희생하는 것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감정이 충실하게 교류되는 관계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성숙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될 경우 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쪽의 감정만이 지속적으로 희생되면 결국 그 관계는 지쳐버리고 더 이상 사랑으로 유지되지 않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하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과거를 털어놓는 것, 무제한으로 돈을 쓰는 것, 그리고 반복적으로 용서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 3가지는 겉으로는 사랑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약화시키는 행동들입니다. 사랑을 지키는 법,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을 잃고 상대방에게만 맞추는 삶은 결국 그 관계를 지키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아무리 노력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가 없으면 그 사랑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에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노후의 미덕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